안녕하세요. 서치TV의 전마왕 노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림이 좀 그렇죠. 바로 운동을 끝내고 왔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법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죠. 오늘은 쌉소리를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딱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극혐하는 지원 동기이죠. 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딱 적으시면 됩니다. 우선 환경공단을 왜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했는지, 세 번째로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600자 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600자 내 꾸깃 넣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압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압박보다 더 압박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직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한 점인데, 전체 좌우 항목을 보시면 2번 문항에 이와 비슷한 문항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문항하고 여기에 지원 분야를 위해서 노력한 점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라고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한 점과 2번 문항에 지원한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보유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했어요. 뭔가 같은 듯 하지만 또 뭔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뭐가 같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는 노력한 점이라고 했죠. 자, 노력까지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그 이후에 결과나 성과, 보유 역량의 수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반면에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 역량 수준까지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는 내가 노력해왔던 과정 자체에서 끊어주시고, 이거는 뭔가요? 자, 과정과 성과, 그 다음에 역량 보유 수준,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번 문항을 내가 쓰기 전에 인트로 방식으로 좀 짧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을 하셔도 되세요. 근데 이런 관점 말고도 다른 관점으로도 좀 어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써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라는 걸 보시면 거기에 지식, 기술, 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직무 기술서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환경직이라고 한다면 수질, 환경, 관리, 지식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세부 카테고리로 수질 공정에 대한 이해, 아니면 수질 공정 인자에 관한 분석력, 이런 식으로 구체화돼서 나와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것이 상위 카테고리, 상위 범위에 속하는 그룹핑된 역량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지식을 위해 필요한 좀 더 세부적인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한 노력에서는 이 상위 카테고리 여기에 있는 지식을 좀 더 어필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수질 환경 관리에 대한 지식과 수질 공정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항에서는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좀 더 세부적인 지식도 있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질 공정에서도 단위 공정 시설 조작 기술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 키워드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직무 기술서에 배포가 되어 있는 그 키워드에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키워드를, 지식들을 구체화시켜서 2번 문항에 언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1번 문항에서는 좀 더 인트로 방식으로 상위 카테고리 범위에 있는 지식 키워드나 기술 키워드 결정을 해서 기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성 프레임워크를 작성해 볼 수 있는지 접근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원 동기 작성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쓸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키워드나 문구, 그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구조예요. 어떤 키워드라든지 문구들만 알아도 좀 더 작성하는 데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 동기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 몇 가지를 한번 뽑아보았는데 그것부터 짚고 들어가도록 하죠. K-에코, 클린 경영, 환경 문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새로운 자원순환 패러다임 구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거죠. 신기후 체제 적극 대응, 뭔가 있어 보이는 말들이고 다 환경공단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죠. 근데 이 키워드를 다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환경공단 홈페이지 혹은 직무교육서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정말 키워드나 어떤 문구들이 정말 생각이 안 난다 라고 싶으면 이런 식의 키워드들 혹은 홈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기초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지원 동기를 접근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무난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너네 공공기관이 내가 추구해왔던 직업관을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은 너네가 추구하는 경영 목표가 곧 나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즉 너와 내가 추구하는 미래가 같다라는 관점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 다들 논리적인 구조를 연결하시는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공단을 선택한 동기와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한 점, 이거를 연결을 해서 본문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쭉 보시면 와우, 멋있네요. 누가 썼을까? 내가 썼지. 약간 문장이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죠. 현 세대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더 많은 물리적인 범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러한 일을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원했다. 즉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직업관을 환경공단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어디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공단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땡땡땡에 기여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뭐를 기술했습니까? 직무 수행을 위해서 나의 노력한 점에 관해서 언급을 짧게 해주고 있죠. 너무 많은 내용을 기술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이 정도 100자에서 한 150자 길게는 200자 정도까지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땡땡 군무를 통해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뭡니까?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한 방법론을 습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키워드들 다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직무기술서의 키워드로 다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 팍팍 박아버리면서 나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트로 방식으로 짧게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를 어필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준비를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공계분들은 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비슷했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연결을 좀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수행을 했을 것 같아요. 혹은 근무도 했을 거고요. 그런 근무나 프로젝트 경험들을 어필하시면서 나는 너네 사업에 관심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땡땡땡이라고 기술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던 하수도 설계 프로젝트라든지 폐수 처리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혹은 내가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땡땡 과목이라고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자, 수질 오염은 선제적인 예방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자, 그걸 누가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환경공단 니네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걸 너네는 이미 니네 사업에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기여를 하고 싶죠. 그런 식의 논리로 기술을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지원 동기는 어디에서 출연을 해요? 이 다음 문장에서 출연합니다. 이거 이상하게 끊겼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자, 통합검시를 시행하는 환경공단의 일련의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인지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에 환경부문 직문에서 보탬이 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왜? 내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에 기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 뭐를 작성을 했나요? 직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한 노력을 기술을 했네요. 여기 어디서부터 했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직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한 점이 나오네요. 폐수 처리 반응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BOD, COD 등 수질 지표를 올바르게 측정하며 환경기술직에서 요구되는 수질 공정에 대한 이해와 수질 오염원 인자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습니다. 엄청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식 키워드들을 집어 넣어 주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량을 쌓음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의 영양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이끌어냈는지까지는 기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인트로로 얘기를 하시고 이번 문항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계획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사 후 계획도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대부분 어떤 말들을 많이 씁니까? 환경문화 조직 문화에 녹아들겠습니다. 뭐뭐를 배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기여를 하는 곳입니다. 자, 쓸 수 있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써볼 수 있는 3가지 관점에 관해서 짧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면 신입사원이겠죠. 신입사원은 어때야 됩니까? 아주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을 언급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직무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전문성을 쌓아갈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어떤 교육 과정들을 이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입사 포부 미래를 그려서 기술을 해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예시로 보여드리면 띡 기계 직무인가 봐요. 자, 설비 유지뿐 아니라 공정병 기술 진단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설비 전문가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포부를 여기에다가 드러냈네요.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썼습니까? 바로 직무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땡땡 근무를 경험을 통해 쌓은 세부 공정배열 기자재 제작 도면 검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격성을 재검토하고 엄청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죠.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방법론을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한대요? 환경공단 품질 경영과 함께 되는 현장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사무직무 같은데 쭉 보시면 여기에도 썼죠. 궁극적인 목표, 사업의 타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각 분야별 환경정책 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라고 기술을 한 뒤에, 자, 뭐라고 기술을 했나요? 요즘에 되게 중요한 거죠. 한국판 UD 정책이라고 해서 왜 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중요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디지털과 녹색으로 대표됩니다. 그 다음에 UD 정책 기조에 따라서 어떻게 한대요? 직무적인 방법론들이 나오죠. 친환경과 디지털 환경 트렌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전략, 땡땡이네, 죄송합니다. 전략 수립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실 1번 항목을 되게 좀 간단하게 보기는 했는데 다우치드닷컴에 이거 내용의 한 3-4배 정도 되는 예시들로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도 친절하게 수많은 예시들을 담아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자소 작성에 정말 나는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우치딥닷컴에 방문을 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우치딥의 자소마왕 노그맨이었습니다.